손흥민은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사무실은 도시에서 가장 높은 빌딩 꼭대기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린 시절 축구를 시작했던 작은 운동장에 머물러 있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그는 자주 스스로에게 물었다. 축구 선수로서의 영광스러운 경력을 뒤로하고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기관 중 하나를 이끌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진정한 성공은 항상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최근 고객 만족도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대부분의 지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한 지점의 보고서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강남 중심계에 위치한 이 지점은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고 특히 고객 서비스 부문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정말 이런 일이 우리 은행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의 비서 김미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손흥민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미영 씨, 내일 아침 일정을 모두 취소해 주세요. 네? 하지만 내일은 중요한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 주로 미루죠.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흥민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준비했다. 명품 수트 대신 평범한 후드티와 청바지를 골랐고 비싼 시계 대신 저렴한 디지털 시계를 찼다.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런 모습으로 은행에 가본 지가 얼마나 됐을까?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축구를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과소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끝없는 노력으로 정상에 올랐다. 은행을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많은 전문가들이 실패를 예견했지만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공을 이뤄냈다.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그는 잠시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화려한 외관과 달리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다. 은행 입구에 들어서자 첫 인상부터 달랐다.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접수 데스크의 직원은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며 기계적으로 일하고 있었다. 손흥민은 천천히 접수 데스크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지만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들어왔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다. 놀랍게도 접수 데스크의 직원은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변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손흥민은 그 순간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자신이 우려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 보였다. 하지만 그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더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 그는 차분히 대기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양한 계층의 고객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받는 대우는 확연히 달랐다. 고급스러운 차림의 고객들은 즉시 안내되는 반면 평범한 차림의 고객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다. 손흥민의 눈에는 모든 것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은행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변화의 기회였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마침내 손흥민의 번호가 호출되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구로 걸어갔다. 창구 직원은 피곤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 프리미엄 계좌를 개설하고 싶습니다. 손흥민이 차분히 말했다. 직원은 그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죄송하지만 프리미엄 계좌는 예약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다시 방문해 주시겠어요? 바로 그때 옆 창구에서는 다른 고객이 같은 요청을 하고 있었다. 정장을 입은 그 고객은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웹사이트에는 예약이 필요 없다고 나와 있던데요. 손흥민이 부드럽게 지적했다. 직원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게 시스템이 변경되었거든요. 아직 웹사이트에 반영이 안 된 것 같네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그럼 지점장님과 상담이 가능할까요? 지점장님은 지금 매우 바쁘십니다. 직원이 즉시 대답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아요. 지점장님은 항상 바쁘시거든요. 손흥민은 유리창 너머로 지점장실을 볼 수 있었다.
지점장은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지점장실로 향했다. 문을 노크하자 지점장이 귀찮은 듯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시죠?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은 바쁜데요. 다른 지점을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제 은행의 다른 지점을 왜 가야 하죠? 지점장의 표정이 굳었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손흥민은 천천히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직원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중요한 사람인 줄 몰랐다고요? 손흥민이 차분히 물었다. 지점장이 말을 더듬었다. 손 회장님, 저희가... 손흥민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멈췄다. 제가 누구인지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모든 고객을 똑같이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했다. 미영 씨, 이 지점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해 보이네요. 그리고 최근 6개월간의 모든 고객 불만 사항도 검토해 주세요. 사무실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지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굽실거렸다.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기회요? 손흥민이 그의 말을 가로챘다. 저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책임감과 함께 와야 합니다. 오후에 직원 전체 회의를 소집해 주세요. 밖으로 나오자 은행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직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고 손흥민이 지나가는 곳마다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손흥민의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은행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변화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오후 2시, 은행의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모든 직원들이 모였고 손흥민은 회의실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함이 느껴졌다. 여러분, 그가 입을 열었다. 오늘 아침 저는 평범한 고객으로 이 지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죠.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아침에 그를 무시했던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비난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우리는 함께 이 상황을 개선할 것입니다. 그는 천천히 회의실을 걸어다니며 계속 이야기했다. 제가 축구 선수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워크였습니다. 한 선수가 실수를 해도 다른 선수들이 그를 도왔죠. 우리는 하나의 팀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미라 대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아침에 손흥민을 무시했던 창구 직원이었다. 네, 정 대리님. 손흥민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용기 있는 고백이네요.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과거가 아닌 미래입니다. 정 대리님,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정미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고객님들의 외모나 옷차림이 아닌 그들의 필요와 요구사항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훌륭한 답변입니다. 손흥민이 칭찬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는 프로젝터를 켰다. 화면에는 새로운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요가 나타났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우리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입니다. 모든 직원이 고객 서비스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회장님, 3개월이면 너무 긴 시간 아닐까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축구를 하면서 그것을 배웠죠. 하루아침에 최고의 선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는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우리는 매주 역할극을 할 것입니다. 직원들은 번갈아 가며 고객의 입장이 되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우리는 15분 동안 전날의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할 것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의 긴장감은
희망과 기대감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손흥민이 강조했다. 우리는 서로를 돕고 지원할 것입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팀원들이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팀이니까요.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의 진심 어린 노력이 필요합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손흥민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정미라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준비됐습니다. 제가 먼저 변화하겠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일어났다. 손흥민의 눈에서는 만족스러운 빛이 났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은행 지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침 회의실에서는 이제 웃음소리가 들렸고 직원들은 더 이상 긴장된 표정이 아닌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일했다. 정미라는 특히 큰 변화를 보였다. 그녀는 이제 모든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려 노력했고 그녀의 창구는 항상 고객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 대리님,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아침 손흥민이 그녀의 창구를 찾았다. 정미라는 긴장했지만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이었다. 네, 회장님. 그들은 작은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다. 손흥민은 테이블 위에 한 장의 종이를 올려놓았다. 그것은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였다. 이번 달 우리 지점의 고객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특히 정 대리님의 창구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네요. 정미라의 눈이 커졌다. 정말인가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정 대리님은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한 달 전 우리는 모두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 대리님은 그것을 기회로 삼았죠. 이제 다른 직원들도 정 대리님을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정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손흥민이 말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국의 모든 지점에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정 대리님이 이 프로젝트의 리더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정미라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변화의 주역이 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제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손흥민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자격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 대리님은 그 노력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차례입니다. 그날 오후 정미라는 새로운 프로젝트 팀과 첫 회의를 가졌다. 그녀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다. 우리가 경험한 변화는 단순한 서비스 개선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경험을 다른 지점들과 나눌 것입니다. 회의실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손흥민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가 꿈꾸던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사무실을 나서면서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한 달 전의 그 날처럼 도시는 여전히 화려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은행은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3개월이 지났다. 강남 지점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정미라가 이끄는 변화의 물결은 전국의 다른 지점들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아침 은행에 한 노인이 들어왔다.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직원들은 그를 진심으로 반갑게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접수 데스크의 직원이 밝게 인사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노인은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기가 맞나? 석 달 전에 왔을 때랑 많이 다르네요. 그때 정미라가 다가왔다. 박용현 할아버님이시죠? 지난번에 제가 불친절하게 대했던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그래, 맞아. 노인이 미소 지었다. 그때는 내가 화가 나서 그냥 나갔었지. 정미라는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모시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박용현 노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40년간 운영하던 작은 가게를 은퇴하고 손자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저축을 시작하고 싶었던 것이다. 할아버님의 그 마음이 참 감동적이세요. 정미라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희가 할아버님께 가장 적합한 상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세심하게 설명하며 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저축 상품을 추천했다. 노인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그날 오후 손흥민이 지점을 방문했다. 정미라는 아침에 있었던 일을 보고했다. 정 대리님은 이제 진정한 리더가 되었네요. 손흥민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정미라가 대답했다.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 모든 것은 정 대리님과 직원들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저는 그저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에요.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시작한 이 변화가 이제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점들의 직원들도 하나둘씩 변화하고 있죠. 정미라는 자부심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매주 다른 지점을 방문하여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직원들을 교육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회장님, 제가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정미라가 말했다. 무엇인가요? 진정한 서비스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진심으로 고객을 대할 때 그들도 그것을 느낀다는 것을.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변화입니다. 단순한 매뉴얼이 아닌 진정성 있는 서비스. 그날 저녁 정미라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3개월 전 나는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그 실수는 내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설렘을 안고 출근한다. 고객님들의 미소를 볼 때마다 행복을 느낀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구나. 손흥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최근의 고객 만족도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숫자들은 분명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였다. 6개월 후 손흥민의 은행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객 만족도를 기록했다. 강남 지점의 작은 변화가 이제는 전국적인 혁신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은행은 분주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미소가 있었고 고객들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정 부장님, 한 직원이 정미라를 불렀다. 그녀는 이제 고객 서비스 혁신 본부의 부장으로 승진해 있었다. 네, 무슨 일인가요? 방금 전국 지점장 회의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우리 지점의 사례가 메인 프레젠테이션으로 선정되었어요. 정미라는 미소 지었다. 우리 모두의 노력 덕분이네요.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은행에 들어왔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정밀에게 다가왔다. 혹시 정미라 부장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다른 은행의 직원입니다. 최근 귀사의 변화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특히 부장님의 이야기가. 정미라는 그녀를 상담실로 안내했다. 젊은 여성은 자신의 은행에서도 비슷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변화는 쉽지 않죠. 정미라가 말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실수로 시작됐지만 그것이 어떻게 성장의 기회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결국 은행은 숫자를 다루는 곳이지만 그 숫자 뒤에는 항상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정미라가 조언했다. 그날 저녁 손흥민은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 전국의 모든 지점장과 직원 대표들이 모인 자리였다. 여러분, 그가 연단에 섰다. 6개월 전 우리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변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금융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정미라는 청중 속에서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과 설렘이 가득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손흥민이 마지막 말을 건넸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손흥민은 옥상 정원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미라가 다가왔다. 회장님, 이제 저는 알 것 같아요. 무엇을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요? 그것은 단순히 높은 실적이나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손흥민은 미소 지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에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여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손흥민과 정미라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이런 가슴 따뜻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 채널에서 준비한 특별한 이야기 모음을 왼쪽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우리는 삶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가져옵니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세요. 끝.